사기를 만약 당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 사기를 당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기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끝까지 책임지는 형사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요즘 전 연령층에 걸쳐서 참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사기 피해 예방법 그리고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방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늘고 있는데요. 종전에 제가 많이 담당했던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라 라고 유인을 하면서 일단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늘리려면 일부금을 일시상환을 해야 되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 라고 해서 보이스피싱 그 총책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로 사람들은 급하니까 빨리 입금을 이렇게 하면 상환이 되니까 빨리 상환을 하게 되고 상환하고 다시 그럼 더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세요 라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보이스피싱 그 인출책은 ATM기에 가서 벌써 돈을 인출해 나가고 없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우체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편물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 라는 링크가 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 되니까 휴대폰으로 그 링크를 누르면 해당 창이 열리게 되잖아요. 링크를 눌러봐서 확인을 하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주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상승 종목, 투자 종목을 알려주니까 이 링크를 클릭해서 내일 상승 종목 확인해 보세요 라든지 요즘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사람이 자녀는 아내인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 제가 휴대폰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15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아들이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나 하면서 돈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기가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누구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또는 누구님 현대백화점 얼마 몇백만 원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문자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링크를 누르면 휴대폰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통장 정보 또는 개인 인증 정보 같은 것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우체국이나 아내라든지 자녀분들이 실제로 보낸 것이 아닌데도 그런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신종 사기 범죄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실제로 우체국이랑 통화해서 또는 아내분이랑 통화해서 휴대폰 찾았냐, 내가 얼마 붙였는데, 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면, 아차, 이거 사기당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사기인 줄 이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경우는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온라인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많이 사고 팔게 돼요. 이제 굉장히 희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데, 실제로 돈을 줬는데 아이템이 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한창 사회생활 하시는 이런 젊은 분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어디 투자를 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상가 정보가 있는데 분양을 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요즘은 참 코인이 굉장히 핫한데요.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얼마를 투자를 하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비트코인 상승장이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를 하면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돈을 이렇게 이체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노후자금을 어딘가 목돈을 투자를 해서 그 목돈에서 매월 수익금이 이제 톨톨 떨어져서 이걸로 생활비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호텔 분양을 하면서 사실은 수익도 나지 않고 수익률도 안 좋은데 굉장히 확정 수익률이 있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 호텔이나 오피스텔도 완공되지 않고 결국은 수익금도 받지 않고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되는 그런 사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양한 사기 범죄를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아, 이런 사기 범죄도 있구나. 아, 이렇게 사기당할 수도 있구나. 지금 많이 아셨죠? 그래서 주위에서 듣게 되면, 혹시 그거 사기 아닐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셨잖아요.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리 이것이 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사기 범죄 자체를 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진짜 이거 돈을 붙여야 되나 보다 하고 돈을 잊지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바로 112에 범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 명의 계좌를 불러주시고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아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어디 투자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이것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막 거절을 하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정을 하니까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조금 냉정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사실 이 돈은 없는 돈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줘야 됩니다. 사실 빌려줘도 이거는 날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금액, 본인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한테는 300만 원 빌려주고 300만 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금액선만 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 또 크다면 물론 이런 작은 금액일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을 얼마를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빌려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차용증을 개인정보를 쓰셔가지고 명확히 쓰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그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돈을 빌려줄 때 그래도 그나마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담보 잡는 방법이죠.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들은 어떡합니까? 담보 있나요?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담보 잡을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근저당을 원금보다 120% 최고액을 설정해서 담보를 잡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개인끼리도 담보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또는 자동차의 가압류 설정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담보를 잡아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강제 집행을 해서 재산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향후에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갚지도 못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부동산 등을 담보를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용증 있어서 뭐해 하고 나는 돈이 없는데 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차용증을 썼던 것인데 차용증만 써봤자 이 사람 재산이 없으면 결국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이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해볼게요. 이미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돈을 이체를 해줬고 돈을 지금 한참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직접 고소장을 작성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직접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고소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기 당하지 않는 법, 그리고 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참 요즘 세상살이가 너무 험난하고 참 정말 빠르게 막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실 사기를 안 당할 수는
없는 세상이 벌써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만약 당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걸 사기를 당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기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사기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셔서 사기를 이미 당하셨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잘 대처해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